잉여 전기를 비트코인 채굴에 쓰게 되면 전기 생산 산업의 효율화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전기 금융화인 거지.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은 전기를 낭비한다고 많이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비트코인이 화석연료라든지 결국 전기를 통해서 채굴을 해서 세상에 나오는 건데, 결국 전기를 쓴다는 거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화석연료를 쓰고, 물론 풍력이나 태양열은 신재생 에너지이기 때문에 탄소 배출이라든지는 환경에 관련된 이슈를 피해갈 수 있지만, 결국 기존의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설비는 화력발전소, 여러가지 탄소와 관련된 배출과 관련된 발전 설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결국 비트코인이 전기를 써서 채굴하는 게 환경에 나쁘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고, 그런 것들이 언론에 굉장히 많이 공표가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환경 오염을 시킨다, 그런 시각이 지배적이지. 그런데 이 비트코인이 채굴을 하는 거를 좀 더 본질적으로 고찰을 해봐야 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전기를 생산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부분 좀 깊게 생각을 하지 않는데, 전기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피크 시간대에 설비 용량에 맞춰서 발전소를 건립을 하고, 우리가 전기라는 거는 겨울에 많이 쓰거나 여름에 많이 쓰거나 많이 쓰지 않는 시간대가 있고 굉장히 불규칙적이야. 물론 ESS라고 배터리를 이용해서 저장을 할 수도 있지. 그러나 대부분은 발전을 해서 전기를 생산하게 되면 바로 써야 되는 거야. 우리 물건처럼 저장을 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전기라는 산업이라는 거는 굉장히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 간헐적인 거야. 많이 쓸 때도 있고 적게 쓸 때도 있고. 그럼 우리가 많이 쓸 때를 기준으로 발전소를 만들어 놨는데, 적게 쓸 때는 전기가 남아 돌지. 그러한 잉여 전기를 비트코인 채굴에 쓰게 되면 전기 생산 산업의 효율화를 이룰 수가 있는 거야. 일명 전기 금융화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전기를 통해서 우리가 비트코인으로 에너지를 축적을 해 놓으면 그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값어치를 나중에 낼 수 있는 거지. 비트코인이 환경에 부정적이고 나쁘고 그렇다는 인식이 실질적으로 비트코인 채굴에 들어가는 전기 산업의 속속들이 내막을 살펴보면, 비트코인이 어떻게 보면 전기를 좀 더 값어치 있게 해줄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는 거야. 일례로 텍사스에는 겨울 같은 데는 가스관이 얼어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데 굉장히 제약이 있는데, 그래서 텍사스에 있는 채굴업자들이 발전소하고 계약을 맺기를, 자기네들이 피크 타임 때는 채굴을 하지 않는 대신 발전소를 더 지어라. 그러면 자기네들이 필요할 때는 채굴에 사용하는 전기를 끊을 테고, 그러다 보면 나머지 남는 전기를 자기네들이 돈을 주고 싼 가격의 전기를 사서 쓰면 그게 더 서로서로 윈윈하지 않느냐 해서 지금 텍사스 주정부는 그렇게 하고 있어. 이게 전기 금융화인 거지. 앞으로는 또 전기를 풍력이나 태양열을 대체를 하기 때문에 기존의 화력이라든지 원자력이라든지 그런 에너지를 재생하는 것보다는 훨씬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많이 가고, 신재생 에너지는 기존의 발전 설비보다 더 간헐적이지. 왜냐하면 바람이 불 때도 있고 안 불 때도 있고, 발전할 수 있는 동력 자체가 간헐적이지. 소비하는 데도 시기적으로에 따라 간헐적이지만, 앞으로 더 확장이 될 풍력이나 태양열은 생산 단계부터 바람이 부를 때가 있고 안 불 때가 있고, 태양열이 비출 때가 있고 안 비출 때가 있고, 굉장히 불규칙적인 거야. 그런 불규칙적인 전기 산업에 비트코인 채굴이 이용을 한다 그러면 효율화를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를 살펴보고 비트코인의 채굴에 전기가 사용되는 것을 판단을 해야지, 환경에 나쁜 전기를 사용한다는 그런 단순 논리로 비트코인 채굴에 대해서 선입관을 가지면 비트코인이 본질적으로 어떻게 잘 쓰일 수 있는지 가치를 알아볼 수 없는 거야. 그럼 보통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조금 미시적인 관점에서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하잖아. 그러면 우리가 거시적인 관점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네. 그렇지. 개인이란 건 결국 내가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면 비트코인으로 인해서 내가 그걸로 수익을 얻을지 아니면 손해를 볼지 그것만 생각하지, 거시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지. 그러나 우리 인간사회라는 거는 거시적인 어떤 이윤이 미시적인 이윤으로 다가갈 수도 있는 거야. 거시적인 관점에서 비트코인이 전기 산업에서 어떻게 쓰이고 그런 것들이 어떤 거를 본질적으로 유리한 쪽으로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거를 생각을 못하고 환경에 나쁘다 생각을 하면 거시적인 관점에서도 비트코인에 투자하는데 부정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비트코인이 좀 완벽한 금융의 틀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비트코인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우리가 실물 세계에서 에너지를 디지털 세계의 에너지로 보존을 할 수 있는 거지. 지금까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었다고 보는 거거든.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우리가 노력한 만큼 디지털 세계에서 온전하게 보존을 하고 그거를 실질적으로 바깥 세상에서 끄집어서 사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거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물리 세계에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디지털 세계에서 물리의 법칙을 따를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비트코인이라고 생각을 해. 어려운 얘기지. 우리가 물리 세계에서 우리 인간 세상은 결국 에너지를 써야지 내가 어떤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거지. 국가라는 것도 그렇지. 국가가 권력을 가진다는 건 에너지를 써야 된다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국가가 각 개인보다는 힘이 있지. 물론 국가라는 거는 큰 인간의 집단인데 많은 에너지를 사용해서 규칙을 만들고 제재를 가하고 권리를 가지는 거잖아. 그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게 결국 군대라든지 그 어떤 조직의 힘이지. 에너지를 국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런데 디지털 세상에서 에너지를 공정하게 가질 수 있는 거는 결국 비트코인밖에 없다는 거야. 어려운 얘기 같은데 우리가 비트코인은 결국 채굴을 통해서 경쟁을 통해서 공정한 게임을 통해서 디지털 세상에서 에너지를 축적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에너지를 저축을 해서 내가 그 에너지를 통해서 권리라든지 힘을 할 수가 있지만 공정하지도 않을 수 있고 게임의 법칙을 벗어나서 비합리적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한번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 에너지를 또 무분별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그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뭐 철학적인 얘기지. 근데 야 디지털 세상에서 에너지를 내가 공정하게 가질 수 있는 거는 비트코인밖에 없는 거야. 화폐를 국가에서 발행하잖아. 중앙은행에서. 화폐의 발행권이 있다는 거는 국가가 화폐에 대한 독점적인 권력이 있는 거야. 예전에는 물론 민간에서도 화폐를 발행하고 했지만 지금 대부분의 국민 주권 국가에서는 화폐 발행의 권한은 국가가 중앙은행이 쥐고 있는 거지. 그런 화폐 발행권을 국가가 독점을 하지 않고 물론 국가가 발행을 하더라도 예전처럼 근본이체를 하면 국가가 발행을 할 수 있는 양이 제한이 돼 있잖아. 금을 가진 만큼 화폐를 발행을 해야 된다. 그러나 결국 달러도 1971년에 닉슨 대통령이 금태환을 반대를 하고 철폐를 하고 나서 달러는 국가가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는 상황이 됐잖아. 결국 국가가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거야. 제한을 받지 않는 거지. 무소불위의 권력이 된 거야. 이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나왔고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결국 디지털 세상에서 누구나 공정한 경쟁에 의해서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거야. 물론 공정한 경쟁이지만 거기에 에너지를 써야 되고 채굴을 하려고 그러면 내 돈을 넣어야 되는 거지. 그러나 이 현실 세계에서 내가 돈이 있거나 권력이 있다 그래서 화폐 발행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 아직까지는. 그러나 앞으로 세상은 디지털 세상에서 화폐를 발행하는 거는 공정한 게임이 되는 거지.